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1번부터 마지막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명소 가물가물하시죠? 지질명소. 그래서 지질명소 여러분이 옛날에는 진짜 심할 정도로 외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지구과학 1의 지질명소 파트를 공부를 하면은 농담 아니라 마이크 허리춤에 차고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부분을 지도할 때, 가르쳐 드릴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일단 단순히 나도 재미가 없는데 외우라고 해야 되니. 근데 이제 다행히 여러분은 그래도 요 페이지 하나 정도만 있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의 개념 설명을 제가 지금 다시 할 수 없으니 1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질 그 파트 그 개념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딱 진짜 심플하게 이 한 페이지, 솔직히 말하면 이 한 페이지도 좀 제가 일부러 과하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나와도 이 정도 이상으로 나오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요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백시 구문소. 태백은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도로 얘기하면? 강원도 태백. 강원도가 대표적인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석회암 지대예요. 석회암으로 뭐 만들게 해요? 이걸로 시멘트 만들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시멘트 만들어요? 거의 안 만들죠. 다 수입해 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시멘트를 열심히 만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멘트를 캐고 하는 데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세 글자로 채석강이라고 그러죠. 채석하는 거. 마크 같은 거 해보시면 알잖아. 땅 파고 막 해가지고 곡괭이로. 근데 그 채석강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있냐면 그 놀이동산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 강원도 동해시라고 있는데, 동해시 여기가 보시면은 나중에 가보시라고. 사실 공부도 중요한데 이런 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레일 바이크도 있고, 레일 바이크로도 이렇게 탈 수 있고. 제가 갔을 때는 이게 공사 중이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뭐 호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계단처럼 돼 있는 거. 여기 다 석회암지대인데 석회암을 이렇게 파가지고 옛날에 다 그거를 시멘트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강원도는 이 시멘트가 유명하고, 요거는 하고 있었어. 이렇게 양쪽 산 끝에 케이블을 매달아가지고 쫙 날아가는. 근데 이게 한 번 타는데 한 10만 원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탔는데. 이렇게 뭐 사람들, 그래서 저 아래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면은 위에서 케이블 산 양 끝에 이었으니까 이 사람들 소리 지르는 게 다 울려 막. 저 타면서 이러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렇게 라벤더 보라색 꽃 아시죠? 라벤더 향이 엄청 좋거든요. 라벤더. 그래서 얘가 쫙 펴요. 거기다 일부러 심어놔서. 나중에 여자친구랑 이렇게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또 이렇게 엄청나게 멋있는 데크 쫙 걸어 올라가면은 전광이 다 보이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돼 있고. 제가 이런 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강원도는 뭐가 유명하다? 뭐를 많이 캤었다? 옛날에? 석회암을 많이 캤었다. 그 노면이 잘 드러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밤엔 또 이렇게 불도 이렇게 켜주고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런 거 잘 보이는 지점이 딱히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강원도는 석회암지대. 석회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만은 언제 퇴적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해성층, 한마디로 고생대 바다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구문소 하면은 고생대 해성층,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강원도는 석회암이 많고 그 석회암은 고생대라는 옛날 바다에서 만들어졌구나. 두 번째, 무등산. 여러분 무등산은 몰라도 돼요. 근데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 어느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죠? 그쵸? 그쵸. 급격한 냉각. 화산암의 급격한 냉각.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제주도. 제주도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 제주도는요, 거의 제주도의 대부분이 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일 정도로 되게 훌륭한 곳이고요. 이곳은 여러분이 놀러 가기도 많이 놀러 가겠죠. 이게 언제 만들어졌게 제주도가? 신생대입니다. 신생대에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분출을 했고, 여러분 제주도 하면 제일 유명한 아저씨가 누구예요? 도라르방 아저씨죠. 어떻게 생겼어요? 시꺼멓고 구멍 숭숭 뚫렸지. 그게 바로 뭐예요? 현무암. 그래서 사실은 신생대, 현무암 이 대부분이 바로 이 제주도에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이 자료를 보면 뭔가 이상하다 이거야.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도라르방 아저씨의 모습이랑 비슷해요? 아니죠. 오히려 뭐가 보여요? 층리가 막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 제주도 수월봉 같은 경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얘는 현무암층이 아니에요. 현무암이라는 건 마그마가 분출해서 빠르게 식은 거잖아요. 근데 마그마가 분출할 때 마그마만 나와? 아니죠. 뭐가 또 나오죠? 화산재가 나오죠. 그 화산재가 쌓인 지층이 바로 이 제주도 수월봉이에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식인 언제일까? 당연히 신생대긴 한데 얘는 응회암층이에요. 응회암층. 화산재가 쌓이면 응회암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생대 응회암층이라는 거를 수월봉 나오면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건. 수월봉 하면은 그냥 바로 응회암층. 그래서 얘도 사실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유명해. 이거는 딱 제주도 응회암만 쳐도 나오는 여기가 바로 수월봉이에요. 보시면 층리가 막 이렇게 있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규모가 굉장히 커. 사람이 한 요만해. 그러니까 엄청 크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큰 돌들도 막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막 날아와서 박히고 화산재도 쌓이고 그런 층리. 수월봉 하면은 어느 시기보다 신생대 응해암층이다. 이렇게 기억을 바로 해주시고, 가해 석회암은 주로 바다에서 퇴적됐을까요? 석회암의 퇴적은 주로 따뜻한 바다에서 생긴다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 나 용암의 급격한 냉각 수축 맞죠? 다응해암 중생대 아니다. 신생대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특별 그 지역들을 외워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워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도 우리가 나왔던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 건데 이번에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준비를 해놨죠. 이 문제 제가 하도 많이 보여드렸던 문제긴 한데 영상 마찬가지로 복습하실 때 지금 멈춰놓고 풀어보셔야 되고요.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이라고 합니다. 이거 수능이에요. 22년도 수능 문제고 19번이니까 어려웠겠죠. 실제로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는 개념이 그대로 쓰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표는 고정된 열점에 의해서 형성된 화산섬 A부터 E가 있고요. 걔의 고지작이 자, 여러분 문제 풀 때 팁 바로 드릴게. 열점인데 고지작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 고지작이는 뭘 기록하죠? 그렇죠. 그냥 위도가 아니고 생성 당시의 위도라 그랬죠. 근데 열점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죠. 움직여요? 아니면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지. 잠깐만. 그러면은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은 생성 당시 위도가 다 어떤 거예요? 다 같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동일한 열점에서 튀어나온 애들은 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다 어떨까? 다 같아요. 다 같아. 그죠? 이거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동일한 열점, 고정된 열점에서 나온 어떤 화산섬들은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복각이 전부 같다. all same. 다 같다라는 거. 열점인데 고지자기 복각 문제 나오면은 이게 포인트예요. 자, 걔네들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같은 판 위에 있고요. 동일 경도상에 위치한다. 그럼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지금 기본적으로 애들을 싹 봤더니 위도는 일단 북이죠. 북반구.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지구본이 있을 때 북반구에서만 움직이는데 경도상이니까 이렇게 일자 그려서 이 라인만 따라서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순서를 몰라. A부터 E일지 E부터 A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있지. 연령, 영살. 이게 여기에 뭐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 열점이 있어서 지금 막 애들이 생기고 있는 거겠죠. 그치? 근데 얘 지금 위도는 몰라. 오케이? 근데 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자료를 봐야죠. 5살짜리가 있죠. 500만 년이지만 5살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걸까? 이 열점에서 태어났다가 이렇게 밀려나서 얘는 지금 현재 500만 년 5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근데 걔가 지금 고지자기극을 봤더니 85도 N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나이가 쭉쭉쭉쭉쭉쭉 커지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위도가 적혀있는 애들이 이렇게 35도, 52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한번 찍어보는 거야. 대충 35, 보라색으로 할까? 아니야, 이걸로 해야겠다. 35도쯤에 여기에 있고 이게 B 자료죠. 또 그리고 52도 쪽에 D가 있죠. 근데 나이는 누가 더 많아요? D가 더 많죠. 그럼 약간 눈치채지지 않아? 이 D가 원래 어디 있었던 거죠? 저 아래에 있었던 거야, 요쯤에. 근데 D가 어디로 밀려나야 돼? 북쪽으로 밀려나다가 B가 태어나고 걔도 북쪽으로 밀려나서 이렇게 와줘야지 순서가 맞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순서가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 열점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위치는 A가 현재 태어난 위치겠죠. 거기는 이거보다 아래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요 정도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쵸?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 그래서 북상하고 있다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이 이동 방향을 찾아줬으니까 이 빈칸들을 채워주는 게 관건이겠죠. 빈칸들을 한번 찬찬히 고민을 해봅시다. 순서를 잘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모든 정보가 다 나온 거가 얘밖에 없잖아요. B?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거야. 그쵸? 빈칸이 뚫려 있는 걸 채우려고 하는데 빈칸 있는 다른 거 보고 있으면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숫자 지금 다 나왔으니까 B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B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아, 봐봐. 35도 정도의 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35도 정도 얘가 있는데, 얘가 고지자기극의 위도를 봤더니 85도N에 있대요. 아니, 잠깐만. 근데 원래 얘가 지시해야 되는 데는 어디를 지시해야 돼요? 고지작이 극이니까 90도 n을 때려야 되잖아. 근데 얘가 지금 85도 n을 때린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고 있는 A 같은 경우는 당연히 90도를 때리죠. 그죠? 왜냐면 나침반의 역할이 그거잖아. 90도를 때려달라 그거잖아요. 그럼 B가 시간을 돌려서 태어났을 때도 B에 있는 놈은 어딜 때려야 될까? 그때 태어났던 애도 당연히 90도를 때려야 돼요. 근데 지금 봤더니 애가 85도를 때리고 있다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그때 수능에 나왔던 개념이에요. 애가 원래는 고지자의 극을 때렸는데, 원래는 여기 제 배꼽에 있는 땅이 정수리를 때렸어요.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죠? 제가 북상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자료가 기록된 채로 얘가 위로 올라오니까 땅이 이 기록도 따라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정수리를 때렸는데 얘가 올라온 각도만큼 뒤로 내려가 버린 거지. 이해돼요? 이 개념이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 문제를 알았으면은 요거를 풀 때 조금 더 이 뒤로 넘어갔다는 생각을 편하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35도 위치, 원래 위치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요만큼 올라오면서 애가 뒤로 5도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요만큼 올라온 각도는 얼마 올라왔어야 될까? 5도 올라와야 뒤로 5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사실 이 열점의 위치는 몇 도다? 위도? 30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고 수능 문제에서도 나왔던 거니까 어려운 개념도 맞아요. 이해가 안 되면은 앞에 보여드린 그 수능 문제 제가 해설 영상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 얘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다. 계속해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빈칸들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30도에서 태어난, 위도 30도에서 태어난, 숫자가 너무 많이 겹쳐서 어떤 숫자를 써야 돼? 노란색으로 쓸까? 여기 30도가 이제 열점의 위치라는 걸 알게 됐고요. 30도 n의 열점 위치라는 걸 알게 됐고, 이 30도 n에서 튀어나온 놈은 무조건 어딜 때린다? 90도 n을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각거리, 그러니까 각도는, 틀어진 각도는 60도라는 거 인정? 이 60도는 언제나 고정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놈이 B로 5도 올라갔잖아요. 5도 올라가니까 뒤로 5도 빠져서 지금 85를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80을 때리고 있는 이유는 몇 도 올라갔기 때문에? 10도 올라갔기 때문이니까 여기는 40도 n이 되겠죠. 여기가 지금 빈칸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역추적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22도 올라갔으면 뒤통수로 몇 도 빠져야 돼요? 22도가 빠져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는 90 빼기 22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8도 n을 찍고 있을 거고, 마지막 지금 고지하의 극이 60도 n으로 몇 도 빠졌어요? 30도 빠졌으니까 이 30도 빠진 이유는 내가 30도 올라갔기 때문이다. 60도 n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거죠. 다 채워줄 수 있지. 약간 빠르다 느끼는 분들은 꼭 영상 다시 앞으로 돌려서 천천히 보시면서 이 숫자 혼자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끝납니다. 판의 이동 방향은 북쪽 방향이냐 맞고요. 68, 기억 68 맞죠? 그리고 A2에서 구한 고지의 복각은 어떻다? 같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이거 선지 다 바꿔도 돼요. A부터 E까지 고지의 복각 다 어떨까? 다 같아요. 왜?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했지만 그치. 고정된 하나의 열점에서 태어난 놈들은 다 같다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개념 영상 설명하면서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 열점이 있어요. 여기 열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애들 판이 이동하면 이렇게 밀려날 수 있겠죠. 근데 가상의 어떤 섬이 이렇게 있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창용 이렇게 쓴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점에 있는 말도 안 되는 모든 섬들의 복각은 다 어떨까? 다 같아요. 어디에 정보를 갖고 있을까?
여기에 정보를 갖고 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가 이번에 있었고요. 3번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안 하면 계속해서 틀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개념 공부하기가 너무 싫다. 꿀팁을 드리면 왼쪽으로 휜 그래프 찾아주세요. 얘는 왜 왼쪽으로 휘냐면 물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일자로 펴진 그래프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만으로도 선지가 아예 안 걸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 일단 이거는 가야지. A가 어디냐면은 해령. 얘는 왜 마그마가 생기죠? 압력 감소.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현무암지. 이런 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 C 같은 경우는 어디죠? 섭입대 하부죠. 섭입하고 있는 지역의 하부. 여기서는 왜 만들어지죠? 물이 포함돼서 만들어집니다. 용융점이 감소해서.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섭입대 하부긴 한데 얘는 왜 만들어지죠?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다양한 성분의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SiO2 함량은 A에서가 많은가요? A는 현무암지 마그마라 SiO2 함량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A가 많을 수 없고, 나에서 물 포함된 거 어디로 휜 거? 왼쪽으로 휜 그래프가 물 포함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선지들은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C에서 마그마 생성 과정에 해당하는 건 AA'이냐? AA' 같은 경우는 온도 상승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B겠죠. 그래서 얘는 개념 공부라서 제가 여기서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좀 힘들고. 자, 4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에서 또 등장을 하죠. 해양판 섭입하는 단층 촬영인데 피파 속도 편차 나왔어요. 자, 지원 교육 과정에서 지진파 속도 편차는 어떻게만 이해하면 된다? 속도 편차가 크면 온도가 작다. 그치? 낮으면 온도가 크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결국에는 지진파 속도 자료가 그대로 온도 자료로 치환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허여멀건한 거 딱 눈에 들어오죠.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허옇다니까 온도가 낮은 지점이죠. 온도가 낮은 거. 밀도로 얘기하면 밀도가 큰 거. 섭입하는 거니까 뭘 찾아야 돼? 밀도가 큰 녀석이 무거워서 막 떨어지면서 꼬라박는 곳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다시.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색깔을 찾아주면 되죠? 하얀색. 하얀색이 막 들어가는 거 보이죠? 왜냐면은 우리의 목표는 밀도가 큰 걸 찾는 건데, 밀도가 큰 친구들은 온도가 낮고, 온도가 낮은 거는 진입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허여멀건하게 표시된 걸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은 지울게요. 섭입을 한다라는 거는 두 개의 판이 있는 거잖아요. 수렴형 경기. 어느 판이 밀도가 클까? 얘가 밀도가 크니까 이렇게 꼬라박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밀도가 큰 판이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서도 어디 쪽 판이 밀도가 큰 거죠? 이쪽 판이 밀도가 크니까 이렇게 벅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밀도 큰 판만 이렇게 체크해 놓겠습니다. 판의 밀도는 A 지점 쪽이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A 지점 쪽은 어디요? 작은 쪽이죠. 온도는 니은에서 낮냐라고 물어봤는데 온도 낮은 거는 아까 우리가 하얀색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허여멀건합니다. 디귿은 멘트대로의 하강분할. 맞아요? 하강하니까 이렇게 꼬라박게 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5번부터 가겠습니다. 다시 5번. 자, 그림 가는 어느 지역 지질 단면이고요. 단면을 보면은 언제나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거는 뭐다? 순서를 쓰는 거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맨 처음에 제일 아래 깔린 게 일단 F겠죠. 그 다음에 E, 그 다음 D 이렇게 있는 거죠. F, E, D. 그 다음 얘네들이 화끈하게 휘어있죠. 습곡 받았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여기로 Q 한번 싹 들어가죠. Q가 관입합니다. 사실 관입한 채로 그 다음 꼭 일어났어도 돼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요 보이시죠? 이거 부정합 보이시고, 그 다음에 C, B 쌓여야 되는 거 보이시죠? C, B, B죠, B. 그 다음에 여기 싹 잘려 있는 거 보니까 P가 먼저 또 들어가지고 P 관입. 그 다음에 A가 또 한 번 있어야 되고, A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A가 애초에 이렇게 쌓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지층이 다 쌓인 다음에 한 번 또 사실은 습곡을 받았을 거긴 해. 그러니까 A는 당연히 수평태적의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쌓였을 텐데 걔가 지금 왼쪽으로 한번 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었을 거라는 걸 나중에 또 한번 예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융기도 한번 또 했다. 지층을 위해 극존층을 쓸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네, 순서 잘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워낙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연습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X랑 Y 중에 각각 하나씩 들어있는데 하나는 50이랑 25다. 근데 50이면은 몇 번 지난 거예요? 딱 한 번 지난 거죠. 25면은 두 번 지난 거죠. 근데 봐봐요. 지금 P랑 Q라는 화성함이 있는데 거기에 X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Y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있을지 이렇게 들어있을지 모르는 거죠. 이 정도 경우에선 따져주라는 건데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감기가 얼마죠? 딱 반으로 줄 때까지 2억살이죠.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반으로 주는데 1억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X가 1회 지난 친구라면 자연스럽게 Y가 2회 지난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X는 반감기가 2억인데 한 번 지나니까 얘를 갖고 있는 애는 몇 억살? 2억살일 거고 얘가 두 번 지났는데 반감기 한 번이니까 얘도 그러면 2억살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P랑 Q가 다른 시기에 관입한 애들인데 나이가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얘가 Y고 얘가 X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억살짜리가 한 번 지나갔으니까 여기에 1억살을 지시해 줄 거고요. 2억살짜리가 두 번 지나갔으니까 얘가 4억살을 지시해 주겠죠. 그러면은 더 나이 많은 게 누구? PQ 중에? 더 앞에 있던 애니까 Q. 얘가 4억살짜리가 되는 거고 P가 1억살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Q에 들어가 있는 놈은 누구가 되는 거죠? Q에 들어가 있는 놈은 요 4억살짜리니까 X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Q에 들어가 있는 거는 P에 들어있는 거는 1억살짜리니까 Y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여러분이 문제 뒤에 것까지 쭉 풀고 마지막에 시간 몇 분 안 남았을 때 검토할 때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는 고생대에 퇴적됐느냐? 돼요, 안 돼요? 왜요? A는 최소 1억보다는 최근이니까 고생대가 될 수는 없겠죠. 자, 말이 되게 복잡한데 이런 거 쫄지 마. 천천히 분석하면 돼요. Q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 지금의 2분의 1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Q의 반감기만큼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거에 2분의 1이니까. 근데 Q는 반감기 얼마? 지금 X가 들어있는 거니까 2억살짜리인 거죠. X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2억 년 후라고 이 앞에 문장을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죠? 2억 년 후에 P에 포함된 자원소 함량이 무원소 함량의 7배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2억 년 동안 그러면 P에 들어있는 Y는 몇 번 지나가요, 반감기가? 1억짜리 반감기니까 두 번 지나가겠죠. 그죠? 두 번 지나가면은 지금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쨌든 몇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P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한 번 지난 거 알고 있죠. 1억살짜리가 1억 지났으니까 여기 얼마가 있었냐면 2분의 1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4분의 1 당하니까 8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원소가 8분의 1이니까 자원소는 8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분의 8분의 7이니까 7배가 맞게 되는 거죠. 괜찮죠? 2억 년 후 사실 니은과 디귿은 똑같이 2억 년 후에 대해서 상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P에 포함된 자원소 함량은 방금 니은에서 구했죠. 분자는 그러니까 얼마? 8분의 7인 거 구했지. 그죠? 8분의 7. 색깔을 좀 안 쓴 색깔로 해야겠다. 8분의 7인 거 구했어요. 8분의 7. Q에 포함된 자원소. 우리 지금 현재 1억 한 번 지나가지고 2분의 1 있겠죠? Q에. 그죠? 근데 걔가 2억 년이 아니다. Q니까 미안. 얘죠. Q가 지금 4억살짜리니까 2억짜리가 두 번 지나가서 지금 현재 얼마 있는 거죠? 4분의 1 있는 거예요, Q에. 근데 걔가 또 2억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반감기를 한 번 지나죠. 그러니까 한 번 지나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줘서 얘도 8분의 1만큼 모원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원소 같은 경우 1 빼기 8분의 1 해야 되니까 여기도 8분의 7이죠. 그래서 이건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은 0.5가 아니라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끌리는 문제지만은 찬찬히 해보시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헷갈릴 수는 있어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6번. 완종류랑 삼엽충. 이거 기출문제 자료 같은데 눈이 너무 익어요. 근데 제가 결국엔 못 찾았는데 혹시 찾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종류랑 삼엽충인데요. 뭐가 완종류고 뭐가 삼엽충이 이게? A가 삼엽충 왜요? 여기서 팍 완전 다 멸종을 해버리죠. 그 시기가 또 언제예요? 약 2억 5.5.
그렇죠. 딱 고생대 끝나고 중생대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생대에 다 죽은 삼엽충이 되는 거고, 완종류를 뭔지 잘 모르시는데 완종류가 조개 같은 거예요. 조개 같은 거.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완종류. 완종류 이렇게 조개처럼 생긴 거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조개 먹습니까? 조개 해물 바지락 칼국수 먹잖아요. 그러니까 완종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와. 보시면은 이게 끊이진 않죠. 0%로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또 삼엽충과 완종류를 해줄 수 있다. 자, 멸종 비율 우리 알고 있죠? 5대 페트배, 그죠? 감오실대 석패, 그죠? 가장 많이 죽은 이 폐름기, 고생대 말 이거는 왜 생기는 거죠? 2.5억 년 딱 여기잖아. 고말 2.5. 판게아 형성으로 해양생물체가 대거 사망하죠. 그리고 여기 100. 여기도 사실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죽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트지 100이니까 딱 0.65억 년 아니에요? 중생대 끝나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이 고생대, 요만큼이 중생대, 요 이유가 신생대잖아요. 중생대 말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애들이 다 죽어요? 음석 충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A는 고생대 표준화석인가요? 삼엽충 대표적인 표준화석이죠. 생물과의 멸종 비율은 디귿 시기에 낮다. 기억이랑 디귿이랑 높낮이 비교해 보시면 디귿 시기가 낮죠? 예,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비의 과수는 니은에 제일 많이 죽었느냐? 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금 그 해양생물체 화석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 보시면 이렇게 벅 떨어지고 실제로 여기서도 제일 많이 이렇게 피크가 있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번. 자, 7번. 온대저기압 남반구 아니고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놓고 시작하면 좋겠죠. 얘네가 지나가는데 관측소에 어디를 지나가요? 북쪽을 지나가. 이 온대저기압 중심이 관측소의 북쪽을 지나간다라는 거는 편서풍 타고 이렇게 갈 텐데 우리가 이 아래 영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어느 관측소의 남쪽을 지나갔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요 위에 있었던 거고,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측소의 남쪽을 지나갔으면 온대저기압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관측자가 전선을 마주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풍향 변화만 사실은 나타나게 되고요. 왜? 태풍에서도 했지만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왼쪽은 온대저기압도 마찬가지예요. 반시계의 풍향 변화가 있어요. 사실은 관측소의 북쪽, 남쪽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안 주고 풍향 변화 자료를 준 다음에 여러분이 북쪽인지 남쪽인지를 알아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심화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전선을 다 지나갈 겁니다. 너무 쉽죠? 일단은 우리가 풍향 변화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요쪽으로 이렇게 바람 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런 류의 바람이 불다가 요런 류의 바람이 불다가 요런 류의 바람이 불어서 바람으로도 알 수 있고요. 여기 시꺼먼 거는 콩나물 대가리가 시꺼먼 건 왜 그럴까? 그렇죠. 구름이 많았다라는 거죠. 구름이.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싹싹 나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구름이 막 오는 거는 이렇게 좁게 그리면 안 되죠. 온난전선 전면에 넓은 구역 칭운형 구름 이슬비. 그리고 이 뒤쪽에서 비가 오는 이유는 여기 한랭전선 후면 좁은 구역 저근형 구름 소나기 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나간 건 먼저 지나가는 거니까 누구게? 얘가 먼저 날아오죠. 편서풍 타고 슝 오른쪽 게 먼저 우리를 마주하니까 온난전선, 뒤쪽에 오는 게 한랭전선. 그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 영역을 체크해 주세요. 그럼 어디죠? 요 전선의 이쪽에 여기 따뜻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온난전선 지나니까 공기가 좀 온도가 더 높아지고 지나가니까 내려가고 하는 모습도 보이죠. 기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온대 저기압이라는 놈이 우리한테 근접했다가 멀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알아줄 수 있습니다. 자, 가죠. 관측소의 풍향 시계 방향 바로 나오죠.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으니까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3시의 온난전선면 3시면은 여기니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디 있는 거예요? 요 노란색 영역이 있으니까 전선면 있다 없다? 없다. 한랭전선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통과했느냐? 한랭전선 그거보다 앞에 통과하게 되죠. 1번. 자, 그리고 8번. 재밌죠, 자료가. 제가 이거 작년 수업 시간 때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태풍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죠? 무슨 경로를 그리죠? 포물선 경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역풍대, 여기서는 편서풍대, 기본적으로는 북상. 근데 최근에 흰남노라고 엄청 강했던 태풍 있잖아요. 걔는 아래로 남하했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상한 궤적을 이제 그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자료를 주고 그냥 그 상황을 해석해 주세요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9월 5일 9시부터 눈이 가야지. 여기 우리나라 상륙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제주도는 안전반원에 위치한가요? 요만큼 지나가는데 진행 방향 왼쪽에 제주도가 있으니까 안전반원 맞고요. 평균 이동 속력은 9월 2일이 빠르냐? 9월 2일 같은 경우는 어디쯤이죠? 여기. 같은 시간 간격으로 했는데 여기는 느리니까 이렇게 점들이 모여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는 느리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태풍 남쪽 방향 이동한 적 있나요? 자료를 믿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교육과정에서 맨날 수업 시간에 위로 올라가는 것만 배웠는데요. 아니요. 이 자료는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 이유를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고. 그냥 자료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9번. 해수의 성질 관련된 문제죠. 자,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떨어지는 놈이 있고 올라가는 놈이 있습니다. 수온과 염분을 맞춰줘야 돼요. 뭐가 수온일까? 깊어지면은 물이 차가워질까요?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놈이 무조건 수온이고요. 올라가는 놈이 자연스럽게 염분이 되는 건데 실제로 모든 해양에서 내려간다고 수온이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래에 해저 화산이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다루진 않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지구과학원 교육과정에서는 떨어지는 놈이 수온이다. 기억 수온 정답. 밀도 증가율. 밀도는 언제 증가해요? 짜일수록 밀도가 증가하죠. 한마디로 수온이 떨어지고 염분이 올라갈 때인데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염분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쪽에서 즉 0에서 500 구간이 훨씬 더 크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밀도약층. 얘가 거의 수온약층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수온약층은 어떻죠? 온도가 바라락 꼬라박으면서 떨어지잖아요. 그 말은 바라락 차가워진다라는 거니까 밀도도 바라락 올라갑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수온약층이 거의 밀도 조사해보면 밀도가 바라락 올라가는 층이랑 유사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용존산소량은 표층이 맞느냐 이거 읽어주시면 되죠. 표층의 용존산소량이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요렇게 있는 거 많죠. 표층의 용존산소량이 왜 많을까요? 왜 많을까? 답은 5번이고 왜 많을까? 그치! 해양생물체가 광합성하고 또 왜 많을까? 그냥 대기 중에서 산소가 들어옵니다. 네,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많다. 자, 엘니뇨 라니냐 문제죠. 어떻게 엘니뇨, 어떻게 라니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람 방향 보면 여기 확실히 지금 서쪽으로 막 꼬라박고 있죠. 얘가 무슨 바람? 무역풍이 강한 시기니까 라니냐. 얘는 막 지금 막 주춤주춤하고 심지어 여기 뒤로 돌아오는 놈들도 보이죠. 무역풍이 약한 엘니뇨. 문제 끝났죠. 동태평양 적도의 표층 수온은 가시기 괄호 묶고 낮냐. 가시기는 뭐라고요? 엘니뇨 시기. 글자를 넣어서 읽어주면 편하죠. 동태평양의 엘니뇨 시기의 동태평양 온도 어때요? 높죠. 그러니까 높죠. 땡 제껴주고.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서 가시기가 어떠냐인데 가시기는 다시 엘니뇨 넣어주면 되고요. 엘니뇨 시기만 생각하는겨. 엘니뇨 시기에 약간 애들이 이렇게 뚠띠해지죠. 뚠띠해지면서 동태평양은 수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서태평양 온도가 좀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기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동태평양의 기압은 낮아지죠. 온도가 높으니까 저기압이 활발해서 서태평양 같은 경우 기압이 올라가죠. 그러면 서태는 기압이 올라갔고 동태는 기압이 낮아졌으니까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졌으니 이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크다 땡 타보면 바로 나왔는데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B는 가시기가 뭐냐면은 엘니뇨죠. 또 엘니뇨 넣어서 읽어주시면 보시면은 평소보다 얘가 뚠띠해지면서 깊어지죠. 이건 개념에서 제가 열심히 말했던 거니까 깊다가 맞군요. 이게 너무 설명 불친절하다? 그러면은 본인이 엘라 공부 개념이 덜 된 거니까 개념 공부를 꼭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요인 문제도 생각보다 쉽게 나왔죠. 여러분이 실수하시는 게 항상 현재 값을 놓쳐서 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체크가 안 돼 있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그래프가 나오면 현재 일단 체크해서 잘 안 보이니까 현재에다가 점도 찍어놔요. 이래야지 실수가 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일점 거리와 근일점 거리의 차가 궁금하면 어떤 자료를 봐야 될까? 그렇죠. 이심률 자료를 보셔야 되죠. 왜냐면 이심률이 커지면 근일점은 근접하고 원일점은 멀어진다.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러면은 이 거리의 차가 커지려면 현재랑 이심률 자료에서 현재 이심률 자료와 기억 시기는 여기죠. 그럼 우리가 이심률 자료가 어때요? 이심률이 더 작죠. 현재가 기억 시기에 비해서 이심률이 작아. 그러면은 근일점은 멀어지고 원일점은 가까워지고 심지어 이 거리 차는 언제 커질 수 있어요? 이심률이 클 때 더
찌그러지잖아요. 아니지, 잠깐만. 원일점과 근일점, 거리의 차. 그죠, 거리의 차. 원일점 거리와 근일점 거리의 차니까. 그죠? 20률이 커질 때 커지죠. 그러니까 20률이 작은 현재가 작다. 맞죠? 네, 맞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가 며칠 전에 강력하게 열심히 설명드렸던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다시 등장을 했는데, 얘는 어떤 자료를 봐야 될까요? 경사각, 그쵸. 기울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 어디에 있냐면, 슈르르륵 한번 또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후변화의 요인 시작을 해서 이것저것 얘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서 시간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를 추적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앞전 영상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X축, Y축 단위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태양 남중고도의 변화인데,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죠.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감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를 분석을 해봤는데, 여름철에는 어떻게 돼요? 태양 당연히 높게 뜹니다. 겨울 쭉 점점 내려오다가 겨울철에는 제일 높게 떠봤자 낮죠. 다시 여름철에 높죠. 겨울철에 낮죠. 그죠? 그래서 이 진폭이 이루고 있는 평균치 값이 90도 빼기 위도인데요.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진폭, 이 벌어진 정도는 뭐랑 같다? 자전축 기울기 경사각이랑 똑같습니다. 23.5도, 23.5도만큼 차이 나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 기울기가 줄어들었어.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약간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좀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경사각이 줄었을 때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어떻게 될까? 원래 여기였는데 진폭이 줄었으니까 낮아지겠죠. 겨울철, 그러면 경사각이 줄었을 때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그렇지, 진폭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원래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놈이 위로 올라왔죠. 커지는 거지. 또 한번 연습해볼까요?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 기울기가 23.5도보다 커졌어.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더 요동치겠죠. 이렇게. 그때 경사각이 커졌을 때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어떻게 될까? 진폭이 커졌으니까 여기보다 위에 점이 찍히죠. 그러니까 높아지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경사각이 커졌을 때 더 내려오니까 원래보다 낮아진다. 됐죠?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시기가 높냐라고 물어봤는데, 니은 시기 같은 경우는 경사각이 어때요? 우리보다 크죠? 니은 시기는 우리보다 큰 시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원래 이렇게만 요동쳐야 될 놈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겨울이니까 겨울이 어떻게 변했죠? 더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남중고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은 시기가 낮아지는 거. 됐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니은 시기가 크냐 기역 시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니은 시기와 기역 시기 총체적인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현재는 헷갈리니까 지워주고, 니은 시기가 어떻냐 물어봤으니까 니은 시기는 20률이 어때요? 작죠. 그리고 기역 시기, 경사각은 크죠. 그러니까 20률은 줄고 경사각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평소에 천천히 해드릴게. 20률이 작아져야 되죠. 20률이 작아지면은 찌그러져 있던 궤도가 약간 원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근일점은 멀어지고 원일점은 가까워져야 돼요. 여기 태양이 있을 때. 그리고 경사각은 또 커져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근일점에서는 겨울, 원일점에서는 여름이었는데, 얘네가 가까이 땡겨오면서 각은 또 어떻게 돼야 돼요? 각은 또 기준각보다 커져야 돼. 그러면 여름이 멀리 있었는데 땡겨온 것도 모자라 더 들이밀었으니까 북반구 우리나라 여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겨울은 안 해봐도 됩니다.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연교차는 니은 시기가 크다. 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나오던 개념을 연습을 잘 하고 있느냐 확인하는 문제니까 중요하지만 어렵진 않다. 12번. 대서양 심층순환 딱 보면 나와야죠. 이거 뭐야?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중심저. 그럼 밀도 순으로 알아서 깔려 있으니까 제일 밀도 작은 거 얘, 중. 그 다음 얘가 심, 얘가 저.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C, B, A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문제 끝났죠? A는 디귿이냐? 맞고요. 그죠? 그리고 평균 염분 A가 높냐? 사실 읽어주면 되죠. A는 34.7, B는 34.9. 누가 더 높아요? B가 더 높죠. 그리고 사실 얘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중심저가 있는데 밀도는 이 순서죠. 이 순서대로 커지지. 근데 온도는 누가 제일 낮아요? 저가 제일 낮아. 염분은 누가 제일 높아요? 심이 제일 높아요. 이건 사실은 외우고 있어야 될 개념. 그래서 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놈은 북대서양에서 남극 쪽으로 이동하는 B겠죠.
B는 기억입니다. 맞고요. 됐고. 자, 13번.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연평균 태양복사 에너지, 방출 태양복사 에너지 차. 그러니까 지금 그 차가 0이 되는 이 지점, 두 지점은 어떤 거죠? 평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여기가 어떤 표현을 종종 쓴다 그랬죠? 어떤 표현을 쓴다 했었지? 써있지롱. 여기 위도 약 38도에서 남북 방향 에너지 수송량 최대 지역이라는 거 알려드렸었습니다. 예전 교육과정인데 언제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했더니 역시 언제는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물어봤죠. 20도 S 지역은 과잉 상태일까요? 넘치죠? 저위도 쪽이니까 맞고요. 남북 방향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찍어보세요. 어느 정도 돼요, 위도? 38도 된단께 말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억에서가 크다. 그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대기와 해양이 움직이는 이유는 저위도에 많이 들어오고 고위도에 적게 들어오는 이 본질을 잊으면은 이런 문제 설명하기가 어려워. 애초에 본질을 공부 안 하고 문제만 풀었으면은 이거 선생님 모르겠어요 했을 때 설명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순서를 잘 따라서 공부했으니까 받아들여지죠. 바로 공부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14번 ABC의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 어떤 정보를 주는 거죠? 표면 온도, 절대 등급은 광도. 그러니까 사실 이 자료를 잘 지고 묶으면 뭐도 나올까? 반지름도 나오겠죠.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자, 파장이 짧네 얘보다. 그러니까 얘는 표면 온도 더 높은 걸까 낮은 걸까? 높은 거. 그러니까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딱 정확히 2T가 될 거고요. 어머! 5등급 차네요. 그러니까 얘는 광도는 100배 차 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L이라고 하면은 여기 5등급 작은 애들은 100L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거성, 1개 주결성. 뭐가 주결성일까요? 얘가 주결성이 되겠죠. 왜냐면은 같은 표면 온도일 때 얘가 더 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얘도 커.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도 같은 등급인데 표면도 낮으니까 얘는 광도를 더 키워줘야, 반지름을 더 키워줘야 되죠. 얘네 둘은 아살이 큰 애들이야. 그리고 100배 밝으면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만은 거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 잡고 있기도 하죠. 얘네 둘이 이제 거성이 되는 거. 그래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시그마 T의 제곱. 그렇지. 그러니까 표면 온도만 보시면 되는데 B는 2배죠. B가 2T고 A는 T라 했으니까 그게 4제곱 되면은 16배 맞고요.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클까요? 그죠? 광도도 제일 큰데 온도는 제일 낮은. 그래서 반지름이 제일 큰 거. 주기율성은 C 정답. 그래서 답은 5번. 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그림 가나는 주기율성 AB 중심부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행렬합. 이거 뭐예요? 가는 CNO 나는 PP 뭐가 더 질량 크네? CNO가. 그래서 10배짜리가 얘, 1배짜리가 얘가 되는 거고. 어머! 대복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최소한 질량이 2m선보다는 큰 거. 그러니까 뭐에 해당하는 걸까? 가에 해당하는 거죠. 질량은 A가 크다 맞고요. 가는 A보다 맞고요. 자, 이거 디귿 조금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는데 주기율성에 막 도달했을 때 광도랑 원시별이 막 생성됐을 때 광도를 비교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HR도 이렇게 있을 때 주기율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원시별이 예를 들면 여기 있어. 태양 정도라고 생각하면 얘가 어떻게 오죠? 이렇게 쫄쫄쫄쫄쫄 와가지고 이렇게 오죠. 그래서 광도는 위로 가면 커지는데 원시별이 됐을 때 광도보다 주기율성일 때 광도가 줄죠. 근데 얘가 질량이 큰 친구는 어때요? 10배짜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옆으로 가죠. 그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율이 막 됐을 때 광도 이거 분해 원시별 생성됐을 때 광도는 어디가 더 차이가 많이 나요? 질량이 좀 작은 놈이 더 이렇게 위아래 차이가 많이 나서 요 값은 B가 크겠죠. 그죠? B가 이거 1배짜리니까. 그리고 여기 10배짜리. 그래서 5번이 조금 특이했는데 충분히 좀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16번 문제 세팅 자체가 괜찮죠? 문제 잘 읽어보시면 하나의 행성에 있는 두 다른 외계 행성인데 중심별의 질량이 같아요. 근데 시선 속도도 심지어 얘네들이 공전하는 속도도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는 시선 속도 값에 차이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 그렇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언제 제일 완벽하게 그 시선 속도가 우리한테 다 들어올까요? 걔네 공전 속도가. 언제 딱 들어와? 그렇죠. 완전 이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 세타가 제로. 완벽하게 날아나면은 완벽하게 우리한테 다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각이 생기는 순간 그 시선 속도가 어떻게 돼요?
분해가 일어나죠.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V1 코사인 세타만큼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공전속도 크기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B가 좀 작게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다? 그 공전 방향과 공전궤도 방향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어떤 걸까요? 더 크니까, 얘가 더 서니까 우리 시선 방향 성분으로 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좀 더 큰 각도, 얘가 색깔 헷갈리니까 요 A 궤도가 작은 각도 혹은 0도일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각도 크기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지구로부터 A까지의 거리는 괄호 묶고 T2일 때 가깝냐. 자, 이거 딱 보시면 바로바로 아셔야 되는데 언제 식현상이 일어나죠? 위에서 아래로 꼬라박을 때. 요때 이제 식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식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별이 뒤에 있고 행성이 앞에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T2일 때는 2분의 1 주기가 갔으니까 별 앞에 있고 행성은 뒤에 갔을 때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구로부터 A까지의 거리. A는 뭔가요? 별이죠. 조심해야 돼. 별까지의 거리니까 별까지의 거리는 언제 뭘까요? 아니 가까울까요? 언제 가까울까요? T2일 때가 더 가깝겠죠. 행성이 뒤로 빠지고 별이 앞으로 마중 나왔을 때. 그래서 땡땡 맞는 거죠. T2일 때 가까운 게 맞는 거죠. 공통질량 중심으로부터 중심별까지의 거리는 AB가 같을까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질량이 같은 AB가 질량 같은데 그쵸? 속도가 같으니까. 그쵸? 제가 이거 공전 속도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 이 시선 속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세팅, 이 시선 속도의 진폭이 커질 수 있는 세팅 제가 기억하자고 했었죠. 첫 번째, 언제 커질 수 있죠? 중심별의 질량이 작아야죠. 작아야 많이 흔들리겠죠. 행성에 따라서. 걔를 흔들어주는 외계 행성의 질량은 어때야 될까요? 그거가 커야 또 열심히 흔들어주겠죠. 만약에 두 개의 질량이 이 1번, 2번이 변인이 아니라면 3번 유일하게 변화가 되는 건 뭐죠? 중심별부터 그쵸 행성까지의 거리가 어때야지 많이 흔들릴까? 거리가 짧아야 질량이 동일할 때 더 얘가 달라붙어서 막 흔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질량이 같은 주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1번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행성의 질량도 같다라고 줬으면 좋겠는데 걔는 안 줬으니까 뭐 그냥 괄호 치고 결국에는 이 요인은 공전 속도를 컨트롤하는 요인은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인데 지금 얘네들이 같다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얘네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디귿. 이거 아까 말했지만은 이루는 각은 누가 더 크다? 진폭이 작은 B가 더 크다. 그래서 3번. 됐고 17번! 17번에 딱 보자마자 이거를 풀 때 필요한 사고방식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짱아 씨가 푸셨죠. 짱아 지금 딴 얘기하고 있죠. 2025 수능 완성. 수능 완성. 제가 보여드릴게. 슉 올리면 어디 갔어? 이거다. 맞나? 아, 이거 맞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85쪽. 수능 완성 85쪽 보시면은 11강 3점에 2번. 답은 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11강 3점에 2번. 자, 요거 꼭 풀어보세요. 11강 3점에 2번. 요 문제. 이거를 풀 때 우리가 연습했던 사고 과정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자, 넘어와서 어떤 사고 과정이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뭐를 매칭을 해주셔야 되냐면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입니다. 그죠? 근데 잘 보시면은 항상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돼요? X축, Y축 단위. 주계열 단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일단 대답을 내려보는 거야. 광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올라가겠죠. 왜냐면 거성화되면서 광도는 커질 겁니다. 반지름은요? 반지름도 어느 정도 주계열 단계일 땐 유지되다가 거성화되면서 얘도 급격하게 커지겠죠. 표면 온도는요? 어느 정도 뭐 유지되다가 주계열 단계일 때는 쭉 내려가겠죠. 이런 애들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알고서 이제 그래프 개형을 보면은 혼자 팍 내려가고 나머지 두 개는 올라가요. 그러면 혼자 팍 내려가는 애가 누굴까? 그렇죠. 얘가 지금 표면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찾아주는 건 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수도 있죠. 우리가 1000켈빈분의 태양의 표면 온도라고 했는데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800켈빈으로 외우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Y축이 거의 5.8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관건이 이건데 이 둘 다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어떻게 광도랑 반지름을 찾느냐? 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능 완성 문제에서 우리가 썼던 사고방식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당신이 푸셨는데. 광도는 식이 뭐죠? R제곱, T의 제곱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두 가지 해설이 있는데 제가 일단 풀었던 건 뭐냐면 그때 그 앞에서 수능 완성에서 썼던 건데 얘네 둘의 지금 표면 온도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은 무시해도 돼. 그러면은 결국엔 둘 다 올라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R이 커질 때 L은 R의 제곱배로 커지죠. 그러니까 이 상승률이 더 큰 B가 L. 그냥 완만한 상승률이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저 문제 풀 때 했었죠. 근데 지금 도현이가 너무 좋은 풀이라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 풀었다고 하냐면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D 음영인 거 옆에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뭐가 내려가죠? 표면 온도가 팍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거성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거죠. 그럼 표면 온도가 팍 내려갈 때 어떤 게 같이 내려갈 수 있을까? 저 시계에 이거 하면 그쵸? 이게 표면 온도가 팍 내려가면은 4제곱이니까 강도도 살짝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B 그래프 여기 살짝 끝자리 보시면은 여기 살짝 내려가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확 떨어짐에 따라서 이쪽에 주춤하면서 강도가 한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B 그래프가 강도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의 강도는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해요. 이 부분 때문에 틀린 거야. 이 방금 말씀드린 살짝 내려가는 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내려갈 수 있고요. 또 어머, 니은은 뭐 물어보는 거예요?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시그마 T의 제곱,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표면 온도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니은 시기가 표면 온도 높나요? 기억보다? 아니다. 지구에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뭘 고려해야 될까요, 얘는? 그쵸?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는 지금 같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야 되니까 중심별 모닥불인 태양이 광도가 커지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광도 더 큰 시기는 언제죠? 니은이니까 많다가 정답.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언제 증가하죠? 광도가 커질 때. 그러면 이 광도가 빠르게 커지는 시기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 언제죠? 기억, 그죠? 디귿인가? 아니, 디귿 시기가 제일 빠르게 크죠. 그러니까 기억 시기가 작다, 정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18번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그래서 성간기체는 어디에 많아요? 가에 많습니다. 왜요? 가는 무슨 은하니까 허블의 은하 분류로 하면 나선 은하고 얘는 구상선 은하니래. G2 해가지고 갑자기 타원 은하죠. 타원 은하. 그래서 어디에 더 성간물질 많죠? 나선 은하에 많죠.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강한 X선 나와요. 그쵸? 타원 은하, 전파 은하죠. 전파 은하에서는 가운데에 X선 나오고요. 둘 다 블랙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19번 잘하셨나 몰라. 19번 천천히 사실 정보들을 조합하면 되죠. 우리 은하랑 외부 은하 ABC. 자,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될 건 뭘까? 이 글자만 만약에 봤다 치면 은하 총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러면은 문제가 거지같이 나오면은 뭐도 가능하다? 공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 둘, 셋, 한 표면에 있고 넷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었죠. 작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에서 3회 19번이었나? 그래서 그거 연습 꼭 해보시고 근데 문제를 풀면서 아휴 다행이다 했던 이유는 뭐죠? 얘네가 그래도 일직선에 꽂히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 둘, 셋 꽂히고 그 다음에 어딘가 하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다행히 평면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짬 좀 차면은 당연히 느낌이 오겠지만 어딘가는 수직이어야지 뭔가 좀 문제를 편히 풀 수 있겠죠. 만약에 진짜 각도 없이 그냥 맘대로 이렇게 꽂혀 있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풀겠어, 그죠? 그래서 허블 법칙 만족한다. 한마디로 V는 HR이고 CZ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겠습니다. B에서 우리 은하 AC를 관측하면 600짜리가 이렇게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해볼게요. B에서 A까지의 거리를 그냥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R 4만큼 편이 됐죠. B에서 A까지는 8만큼 편이 됐으니까 B에서 C까지 우리까지네요. B에서 우리까지가 R만큼 편이 됐다 하면은 A까지는 8 편이 됐으니까 2R. 여기는 2.5R 이렇게 되겠죠. 됐지? 계산은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계산은 우리가 최소화하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색깔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A, B를 관측하면 A의 후퇴 속도는 B의 3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B부터 우리까지를 R로 세팅을 했죠. 그죠? B부터 우리까지를 R로 했는데 A는 후퇴 속도가 3배면은 여기는 또 우리에서 A까지는 또 3R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관측할 때 우리 은하랑 C는 수직하다. 아, 이게 제일 사실은 상황 분석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A에서 관측할 때 뭐 예를 들면 그냥 저 방향에 C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은하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대충 C를 여기로 합시다. 그림이 C를 여기로 하면은 여기 수직하게 그냥 아무 때나 우리 은하가 요 방향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지? 위에서 이제 거리 갖고 장난친 걸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A부터 우리까지는 3R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우리 방향도 잡았으니까 3R을 한번 그려주시면 대충 뭐 여기까지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찾았다. 여기는 3R. 됐죠? 그리고 우리에서 아까 여기서 B를 관측하면은 그게 R이잖아요. 우리에서 B를 관측하면 R이야.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이렇게 원을 그려서 R자리 원을 그려서 이곳 어딘가에 지금 B가 있어야 되는 거죠. R자리 원을 그려서 이곳 어딘가에 B가 있어야 돼. 아직 위치는 정할 수가 없어요. 뭐를 보면 정할 수 있을까? 요 선지를 보면 이제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에서 우리까지 R 했고 B에서 A까지는 우리가 2R로 정했죠. 어머, A는 여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고 B는 이 궤도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궤도 위에 있으면서 즉 우리로부터 R 떨어져 있으면서 A랑은 얼마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2R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럼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B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에서 말한 일직선짜리 은하 3개는 A, B, 우리 은하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야지 B가 A랑은 2R 떨어지고 우리랑은 R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B에서 C를 관측하면은 얼마라고 우리가 아까 세팅했죠? B에서 C를 관측하면 2.5R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C까지 2.5R 그러면서 C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요 선상에 있어야 되죠. 그럼 그렇게 얹어주면은 뭐 대충 그리면 되지 뭐. 뭐 한 요쯤에 이따 쳐봅시다. 2.5R 돼야 되고 C는 요 수직한 방향에 있어야 되고 우리랑 수직한 방향. 그러면 상황이 끝났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눈치밥. 잠깐만. 0.5 곱하기 4. 0.5 곱하기 5. 그러면 3대 4대 5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1.5R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났지 이러면.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부터 R, 우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지금 기준 R로 잡았으니까 B부터 우리까지를 R로 했으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R에 대한 후퇴 속도 V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600 4 빼기 4니까 4 남고 3 곱하기 10에 5 제곱하면 이거 얼마 나오죠? 2000? 3000 나오나? 2000 나오나? 2000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래 떨어진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걔 후퇴 속도는 얼마인 걸 아는 거죠? 2000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숫자들의 각각 다 2000 곱하면 후퇴 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후퇴 속도를 허블 상수로 나눠주면 거리들도 사실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에서 관측한 C의 후퇴 속도는 2000인가요? A부터 C는 1.5R이니까 2000이 아니고 2000 곱하기 1.5에서 3000입니다. 3000. 그래서 땡.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때 1200에 갖고 있는 녀석이 1224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편의량이 1200분의 얼마예요? 24.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분모를 600으로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편하게 2씩 나눠줘. 600분의 12. 그러면은 우리가 4편이 됐을 때 R로 세팅을 했잖아요. 그럼 12편이 된 녀석은 얼마 떨어져 있어야 돼요? 3R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은하에서 3R 떨어진 놈은 누구야? 라는 질문이랑 똑같아요. 우리 은하에서 3R 떨어진 놈 누구야? A죠. 그죠? A밖에 없죠. 그러니까 A다 정답. 그리고 마지막 C에서 거리가 가장 먼 건 우리 은하냐? C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가장 먼 거 어디예요? 여기예요. 사실 계산이 더럽지만은 굳이 계산하자면 또 할 수도 있겠죠. 내신이라면 저거 계산시키겠다. 헤헤헤헤헤. 당연히 그런 저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쉽죠? 두 개는 평탄, 하나는 닫힌. 가는 뭐예요? A는 뭐예요? 우와! 올라가는 가속 뱅창이고요. C는 감속이죠.
네. 그래서 하나는 닫힌이래. 그럼 뭐가 닫혀야 될까? 얘가 닫힌이고 얘네 두 개는 평탄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암흑 에너지 비율은 뭐가 제일 높을까요? A가 제일 높죠. 기억시기. 기억시기의 우주의 팽창 속도는 C에서 감소하고 있나요? 즉, 팽창 속도는 크기랑 시간 그래프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팽창 속도죠.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는 감소하는 거 맞다. 우주의 공유 플러스 이건 공부하고 있어야죠. 플러스인 녀석은 누구 찾으라는 거죠? 닫힌 우주 찾으라는 거니까 C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고생하셨고 수능 완성 다 풀었다. 우후후후후. 고생하셨습니다.